금갑식의 진짜TV입니다. 오늘도 월간조선의 마동석 겸 위대근 겸 김일아를 합한 듯한 박희석 기자가 나왔습니다. 하마터면 마동석 기자라고 할 뻔했네. 오늘도 설마 박원순입니까? 아닙니다. 아, 다행이네. 우리공화당. 네? 우리공화당. 아, 우리공화당. 네. 지금 광화문 광장일 때가 난리죠. 막 맨날 숨바꼭질처럼 뭐 천막 쳤다 없앴다 하는데. 이게 일종의 게릴라전처럼 예. 치고 빠지기를 우리공화당이 뭐 이게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참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 박원순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쳤을 때 강제 철거하겠다, 예. 엄정 대처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갖다 무력화시키는 아마 방안으로 자꾸 이렇게 천막을 철거했다가 다시 폈다가 이제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겁니다. 이 우리공화당 측에서 박원순 서울시가 맨 처음에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쳤을 때 박원순 서울시가 이거 광화문 광장은 시민들의 것이고 이 문화 행사 이런 거 아니면은 이거 정치적 이런 거 안 된다. 이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거 이런 거 안 된다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궁금증을 갖는 게, 그러면 2016년, 2017년 당시 소위 박근혜 탄핵 촛불 이건 뭐냐? 촛불 문화재였다. 이거 아닙니까 주장이? 그래서 거기 우리 공화당에서 그거 했습니다. 그 조원진 대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2013년도 당시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서울 광장 앞에다가 천막 쳐놓고 막 이렇게 뭐 최고 운영 회의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도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 아니 오히려 명목상으로는 김한길은 그때 뭐 저기 국정원이 박근혜 그 대선, 그러니까 2012년도 대선에 개입했다 댓글로 그걸로 해갖고 문제 제기하면서 서울광장에서 노숙을 했었고, 이거는 지금 우리공화당이 하는 거는 3월 10일 날 2017년 3월 10일 날 헌재 앞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사망 원인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응급 조치, 구급 조치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됐었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명목상으로만 봤을 때는 김한길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더 비정치적인 것 같은데 박원순 서울시는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를 하려고 지금 이걸 갖고 나온 건데 박원순 서울시의 행태가 얼마나 이거하고 다르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그 결국 박원순 얘기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여기서 째려보고 있어요. 박원순. 여러분들 아마 이 모습이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최근 모습은 아니고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 지금 머리숱이 훨씬 많은데. 예. 그 박원순. 하여튼 박원순 시장이 자처하는 것처럼 이 서울에 1,000만 명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 5분의 1이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민원제기 때문에 그 없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이 천막을 치고 나서 서울시가 6월 25일 날 그때 강제 철거했지 않습니까? 오전 5시쯤에 용역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41명이 다치고 있는데, 요때도 이제 아까 이 철거 명목이 그겁니다. 시민들의 공간이어야 될 광장. 근데 정치 집단인 정당이 거기서 정치적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행인들에 대해서 자꾸 이런 위협을 한다.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이후에도 서울시는 우리 공화당의 천막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뭐냐면, 이거 옛날에 세월호 천막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 이거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박원순이 분명 주장했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불법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서울시장의 재량에 따라서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건데도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수 있다. 계고장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명목상으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관련 민원이 200여 건 넘게 접수된 만큼 반드시 철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뭐 노상 방뇨를 하고 그다음에 뭐 고성 방가를 하고 행인들을 위협하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그랬을 리가 있어요. 그 광화문 광장 좁은 데서. 근데 이거 민원이라는 거는 일방의 저도 민원을 몇 번 넣어봐서 아는데 민원을 넣으면은 이게 속 시원하게 해결된 일이 저는 결단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 CCTV 좀 확인해. 그거는 자력구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요런 민원은 이 민원을 넣은 사람들의 정체가 누굽니까? 도대체. 그다음에 이 민원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지 서울시 한 번이라도 확인해 봤습니까? 어차피 이거 제가 기사로 쓸 거니까 제가 다 요구할 겁니다. 근데 사실 한 번이라도 확인해 봤습니까? 단순히 민원만 접수되면은 그 시설물은 강제 철거해야 되고 그러신 겁니까? 그러면 세월호 천막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민원 접수되지 않았겠네. 그러면 그거는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지 그거. 저기 박 기자 이번 달에 보니까 무슨 정정 보도가 반론 보도 했던데. 반론 보도입니다. 다음 달에 또 하는 거 아니야? 뭐 반론 그렇게 받아줬는데도 부족하다고 싶으면 언제든지 받아줄 겁니다. 근데 다만 한 번 반론 요구했을 때 제대로 해야지 추후에 하는 거는 그 사람 귀찮게 하는 거지. 그러지 말라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다도 박 시장이 용인하겠다가 하고 또 방송에서도 또 엄정 대처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역을 박원순 시장은 참 이건 강제 철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 소위 용산 그 철거 그 할 때 용산 참사 방화 이제 참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때도 강제 철거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비극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광화문광장에 있는 우리공화당 천막을 그렇게 했을 때 그 나이 드신 분들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통 연령대가 한 젊어야 50대 뭐 한 보통 60, 70대 될 텐데 이런 분들이 그거 하시다가 진짜 뭐 혈압이나 이런 걸로 또 쓰러지시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비극을 그렇게 뻔히 예견이 되는데도 미필적 고의로 그거 한가라고 그런 비판을 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도 박원 시장은 그런 비판에 맞서서 6월 25일 날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불법은 용인될 수 없다.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그리고 JTBC 뉴스룸에 출연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겨야 될 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당일날 또 우리 공화당이 또 천막 4개를 탁 또 게릴라식으로 이렇게 쳤습니다. 들어온 것에 대해 시민들 인내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각적으로 이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천막을 재설치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폭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 시민들이 더는 용납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행정대집행을 또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마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계속 하려고 할 텐데 지금 나온 식으로 우리 공화당이 그 행정대집행 아마 그 제가 개고장을 봐야 되는데 거기는 아마 그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뒤에 얘기할 겁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할 대상 시설물과 그런 뭐 그런 게 나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공화당의 이 어떤 법적인 허점, 그러니까 서울시가 봤을 때는 법적인 허점, 그다음에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이 이 법적으로 노련하게 이렇게 치고 빠진다 이렇게 칭찬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지난 영상을 찍을 때 서울시 영상을 찍었나 그때 하여튼 댓글 다신 분 중에 그 제가 광화문광장의 그 시위꾼들이 광화문광장이 시위꾼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에서 광화문광장 우리 공화당 그 사람들을 폄훼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의 제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그 폄훼할 거면 제가 이런 영상을 왜 찍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우리 공화당 천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요새는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면서 쟤들이 누구를 위해서 방송하는 것마저도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것도 있었습니다. 아마 국장이 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이제 월간조선에 대해서 뭐 그런 곳이 아니다. 탄핵 당시에도 구역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니까 김무성 인터뷰를 했다. 그럼 인터뷰도 못 합니까? 김무성? 인터뷰하면 편드는 겁니까? 그럼 문재인 지금 인터뷰하면 편드는 거겠네. 여러분들이 언론에 대해서 매체에 대해서 그 특성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김무성을 한다고 해서 김무성을 편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김무성이 오히려
그 뭡니까 김무성 의원이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 녹음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데 예.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근데 이게 보면 세월의 천막의 경우 박근혜 정부 요청이 합법적으로 설치한 것이 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주장입니다. 이 사람 주장인데 뭐냐면 제가 저번에 한번 공문을 한번 크게 필력해가지고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4년 4월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안전행정부인가 행정안전부인가 하여튼 이름이 맨날 바뀌어가지고 거기에서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장례 편의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장례 편의 지원과 배려 이거를 당부를 했는데 그게 시민들의 공간인 광화문 광장에 5년 가까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놓고 행인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혹은 정치적 뭐 박근혜 뭐 진상 밝혀라 뭐 이러면서 그거 정치적 주장을 하도록 놔두게 그 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인권 변호사 박원순 시장께서는. 응? 그다음에 행정대 집행 과정에서 이제 그 2억 원 정도가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원에 아마 민사 소송을 제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행정 대집행 하려고 서울시 직원들 동원하고 용역 동원하고 이 용역에 대해서는 또 지금 뭐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 기사를 보니까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계약 과정에서 용역 동원하고 소방서 직원 동원하고 뭐 119 구조대 동원하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동원해서 총 비용이 2억이 들었다. 첫 행정 대집행 때도 2억 3천인가 들었다. 근데 두 번째 행정 대집행 하려고 하니까 천막을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서울시민 세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누구야? 누가 세금 이렇게 썼어? 이렇게 할 거를 몰랐습니까? 아니 천막을 철거해도 우리 공화당이 천막을 재설치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거 형법 조문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는 형법 조문에서 직무유기 그거 조문을 잘 읽어보고 판례를 잘 읽어보시면 이거 아마 좀 이렇게 민첩한 변호사들은 이거 잘 찾아낼 겁니다. 제가 지금 법조문을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알면서도 그랬다? 알면서도 그러면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게 대부분 판례인데 여기에 부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주장, 정당이 정치적 주장을 하려고 시민들의 공간인 광장을 점거했다. 그러면은 서울시는 어떻게 대처하나? 지금처럼 우리 공화당의 천막처럼 불법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철거를 하고 막 맨날 뭐 화분 갖다 2억 들여서 화분 갖다 놓고 맨날 엄정 대처하겠다 그러고 그렇게 했었나? 이거 가장 대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2013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한길 체제의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로 당선은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물론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그때 당시에 대선 불복은 아니라면서도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 그래갖고 막 어디 국정원 여자 직원 집에 가서 막 귀 이렇게 갖다 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김한길 대표가 서울광장에서 천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과연 서울시는 그때 어떻게 했었느냐? 그걸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서울시가 민주당 김한길 앞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제가 2장씩 뽑은 모양입니다. 총 5건을 보냈다 그럽니다. 이게 1차 공문입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서울 광장 내 무단 설치 시설물 철거 요청 이렇게 해가지고 귀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때 박원순 시장은 무소속이었습니다. 귀당에서 서울 광장 내에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 천막, 프랑카드 등으로 인해 일반 시민의 통행과 서울광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자진 철거를 요청하니 즉시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27일. 이때 당시 김한길 대표가 서울광장에 천막을 쳐놓고 한 100일 가까이 노숙을 했었습니다. 그때 막 그 부인 최명기 씨가 도시락 싸갖고 오고 애들이 막 와서 아빠 껴안고 막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이게 2차 공문입니다. 9월 12일. 2013년 7월 31일부터 9월 10일 현재까지 귀당에서 무단으로 설치한 이후 통행 불편과 자진 철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서울광장이 조성 목적에 맞지 않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귀당에서 설치한 문안시설물에 대해 다시 한번 자진 철거를 요청하니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2일. 내용은 똑같습니다. 2013년 7월 32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진 철거를 요청하니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10월 16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진 철거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11월 8일 귀당의 4차에 걸쳐 자진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 무단시설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행정 대집행은커녕 제발 뭐 그냥 저번에 한번 보냈는데 안 됐으니까 다시 보낸다. 철거해달라. 이렇게만 한 겁니다.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 김한길이가 그 서울광장에서 노숙투쟁 끝날 때까지 거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게 변상금도 부과했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변상금 얼마나 부과했느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87만 4,800원. 이게 그 공문입니다. 이게 민주당한테 보낸 공문입니다. 변상금 33만 1,200원. 128만 8,920원, 392만 7,600원, 281만 5,200원, 248만 4,000원, 264만 9,600원, 217만 9,560원 이렇게 했습니다. 다 합쳐도 1,000만 원 안 되겠네요. 다 합치면은 이게 이제 그 총계입니다. 총계입니다. 다 합치면은 1,655만 880원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1, 2, 3, 4, 5, 6, 7, 8 8차례에 걸쳐서 1,600만 원 정도를 1,655만 원 정도를 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2억을 때린 거군요. 그러니까 100일이지 않습니까? 100일 동안에 1,650만 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정당이고 똑같은 정치적 주장. 물론 우리 공화당은 지금 정치적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왜 민주당하고 우리 공화당을 대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이렇게 다른 겁니까? 우리 공화당 그 천막에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위협을 하고 술을 마시고 하여튼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그 증거를 대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민원만 들어왔다고 하면 다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낸 민원은 왜 안 처리 안 해줬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우리 공화당 지지자도 아니고 솔직히 저는 광장 다 깨끗하게 다 비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청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이 기준 자체가 행정기관의 기준이 이렇게 모호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의적이고 이렇게 편향적이란 비판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공공기관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박희석 기자는 모든 것이 박원순으로 통한다는 저거는 생각. 그러면 제 그 시간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하나에 매몰돼 있다는 게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비참한 건 다른 문제고 그래도 한 인물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장이라는 파워가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 차지하는 도시니까 그 힘을 좀 제대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문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특종이나 뉴스 뒤에 가린 진짜 뉴스 이런 거죠. 여러분 상상도 못하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새로운 시야나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지난 주말에 하도 이렇게 난리들을 치셔갖고 제가 주말에 잘 쉬지도 못했는데 이제 좀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널리 퍼나르기 좀 해주시고 우리 월가조선 기자들이 더운데 열심히 땀내고 일하는데 구독도 좀 해주시고 유무형의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